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비싼 게 많아요. 제 생각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테슬라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네이버 블로거 지혜탐험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지혜탐험가입니다. 저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고 현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이제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비단 꼭 투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배우고 겪은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혜탐험가님을 알게 된 게 저희가 그 테슬라를 공부하는 카카오톡방에 같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거기 방장님께 이렇게 먼저 여쭤봤어요. 이렇게 식견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혜탐험가님을 노리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게 제가 그래요? 여쭤보기 전에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이 저분을 섭외하고 올라왔었어요. 싶은데 맞아요. 제가 저격해서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연락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낚싯대를 던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 말고도 영상 찍으신 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혜탐험가님을 네.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도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네네네네. 이제 늘리고 싶어서 저도 이제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공부를 하려고 모시게 됐고요. 그럼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테슬라를 알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예요? 뭐 제 블로그에도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저도 이제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유학 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저는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가고 이제 갔다 와서 사실은 저는 복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네가 이제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라.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수능을 급하게 부랴부랴 수능을 보고 이제 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학과를 가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2017년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실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그만 중소기업 업체다 보니까 저 외에는 유학 생활이나 해외 동향을 그나마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야, 해외 산업 동향이랑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신규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2차 업체긴 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완성차 업체를 업계에서는 OEM이라고 부르고 그 OEM에 납품하는 업체를 1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2차인데 1차 납품 업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OEM을 혹시 찾아볼 수 있냐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때가 2017년 18년이었는데 이제 그때도 전기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는 테슬라는 2014년 15년부터는 알고는 있었죠. 당연히 이름은.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를 위시로 전기차가 시대가 오거나 혹은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면 저희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안 쓰여요.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모델이 단종돼서 신규 모델이 나올 때 보통 그 부품을 그대로 설계만 약간 변형해서 보통 기존 협력 업체에 그대로 오더를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아반떼에서 새 아반떼로 갔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 회사가 그대로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아반떼가 판매량이 줄어들면 저희는 뭐 10% 20%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엔진에도 저희가 조그만 나사 같은 부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엔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제로예요. 바로 제로예요. 전기차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하고 테슬라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당장은 포션 자체가 굉장히 적겠지만 이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전 세계 차량 판매량을 계산할 때 이제 커머셜 비이클이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그냥 개인용 비이클, 퍼스널 비이클로 나눠요. 커머셜 비이클은 규모가 작으니까 빼고 이제 퍼스널 비이클만 봤을 때는 지금 1억 대 정도에서 피크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천만 대가 안 돼요. 전체 전 세계 1년에 판매되는 차량량이. 근데 그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가 치고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로섬 게임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업체에 전기차 부품에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의 이제 40년 정도 예.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창업을 하시고 야 전기차가 오히려 비친환경적이야. 전기차가. 왜냐하면 언뜻 보면은 배터리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현재 전기 생산도 대부분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연료를 그쵸, 쓰는 그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뭐 뒤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를 생산부터 폐차까지 따지면 전기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친환경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대가 안 온다는 거죠. 왜? 사람이 죽으니까. 완벽한 그쵸, 자율주행이 오겠니? 사람 죽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리고 이제 야 테슬라가 차 몇 대나 판다고. 그때 이제 그렇죠. 그때는 현대차 그룹 판매량이 그때가 거의 피크였어요. 그 탑5 내에 있을 때 740만 대. 2018년 기준으로. 근데 2018년에 테슬라 판매량이 25만 대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량이 곧 왕이에요. 그리고 그쵸, 물량이 커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물량이 커야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만 봤을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얼토당토 않는 그쵸,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30 넘어서 입사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떠든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의견이 많이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중소기업을 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X 이제 드라마, 지읒 발음을 써서 예, 예, 근데 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특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많고 갑질도 심한 편이고 이래서 좀 군대 문화 같은 비슷한 문화도 있어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그렇구나. 많으니까 아버지도 약간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갑질도 많고 뭐 자동차 업계 갑질은 뭐 그냥 많이 들어보시니까 대충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답답한 게 저희도 저희 협력업체에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구조가 그렇게 네, 돼 있나 구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내리갈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전문 용어로 내리갈굼이 되고 그 다음에 납기 문제, 품질 문제가 이게 뭐 아주 고질적이에요. 제가 회사를 5년 다녔는데 뭐 바뀌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는데 아빠 회사 다니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 그쵸,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놈이 아빠 부모님 돈으로 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회사로부터 마음이 점점 떠났었어요. 상황이시죠. 그래서 이제 독립을 생각하게 됐는데 30 넘을 때까지 아버지 울타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우연치 않게 뭐 투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여윳돈으로 조금씩 그냥 장기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기 투자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피터 린치가 쓰는 방법인데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남들이 많이 관심 가져하는 브랜드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보고 저거 괜찮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주식 투자를 무슨 도박처럼 그쵸. 이제 취급을 하셨어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아내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월급 갖고는 저도 뭐 아무리 아버지 회사 다닌다고 해도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는 내 인생이 조금 삶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어렵겠다. 회사도 어쨌든 빚도 상당히 많고 이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지금 그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좀 투자 대가들의 책 좀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했죠. 이제 저는 이제 운이 좋았어요.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마침 자동차 기업인데 제가 자동차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자동차 공학 전공했고 자동차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런 회사가 이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앞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2019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죠. 상당히 빨리 시작하셨네요. 제가 또 투자할 때는 테슬라 투자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아요. 2014년, 15년부터 투자해서 지금은 아예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막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서 사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전 그때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2019년이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 2020년이 된 현재를 보니까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저도 2020년 초에 들어가서 한 2배 정도 이익을 남기고 나왔는데 좀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부터 그냥 들고 있을 걸 저는 많이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뭐 투자금의 규모나 뭐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게 조금 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금액을 공개하기가 네. 조금 그런 게 뭐 금액을 공개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거든요. 왜냐면 너무 적어요. 왜냐면 저는 여윳돈으로만 하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주담대를 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월급이 남거나 돈 아껴서 뭐 한 달에 한 주 정도씩 사는 편이라 예, 뭐 다 합쳐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2019년에 처음 투자했을 때에 네네. 이제 하도 이제 스탁 스플릿을 많이 해서 주식 분할을 그쵸, 많이 그쵸. 해서 제가 그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현재로 보면 평단가가 초창기에 산 거는 70불에서 80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오늘 기준으로 900불이 넘으니까 그쵸, 그쵸. 예, 10배 이상인데 다만 그때는 너무 조금 샀고 그리고 그때 초창기에 샀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나중에 분할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평단가가 300불 후반대. 이 정도 되시는 분들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300불 후반대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체 미국 포트폴리오 대부분 저는 미국 주식이에요. 한국 네, 주식은 네. 거의 없고 저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가 테슬라예요. 나머지는 그냥 몇몇 반도체 기업들이랑 그냥 제가 주식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주식에 돈을 넣어놓고 공부하는 거랑 안 넣어놓고 공부하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쵸, 그쵸. 상당히 그래서 다르죠.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놓은 그런 소형주들 몇 개 빼면 테슬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뭐 엔비디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좀 IT 기업 위주로 이제 좀 투자하고 있고 테슬라가 한 60% 정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고 사고 마음이 나서 한 달 편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500불 때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폭락할 때 이제 그때도 제가 수익률이 한 60% 정도 됐었고,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샀던 되게 아쉬웠죠. 저 막 그럴 때 막 10주, 20주, 30주씩 사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는 뭐 한 달에 한두 주?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쵸, 해봤자 그쵸. 예, 한 주에 60, 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모으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치고는. 그래서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긴 폭락장에서 플러스로 있었다는 것만 자체로도 네.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사고 한 두 달?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찍힌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럼 이게 처음 사실 때 7, 80이면 그때 당시로 이게 아마 5배. 네, 5배로 5대1 했으니까 350불, 400불. 근데 그때도 이제 미쳤다 그랬죠. 왜냐면 그 그쵸, 전에 그쵸. 또 천슬라 찍고 스탁 스플릿을 네, 하고 맞아요, 또 맞아요. 천슬라 찍고 스탁 스플릿 한 다음에 네. 이번에 또 지금 또 네, 한다고 천슬라 하고 가니까 있으니까. 또 3대1로 스탁 네. 스플릿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천슬라 미쳤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그냥 거의 노다지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것도 이제 그런 많은 이제 투자 대가들한테 좀 배운. 물론 돈이 많으면 저는 많이 넣을 건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꾸준히 변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는 게 전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온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초반에 많이 넣었어요 그때. 아. 저도 약간 테슬라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 중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안 넣고 이제 나중에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확신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그냥 넣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저도 있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하다고 네.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랑 되게 투자 철학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면은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나 이제 레거시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와의 뭐 다른 점이나 특장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은 뭐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 테슬라에 대해서 지인들이나 아니면 인터뷰할 때 꼭 요거는 질문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why 테슬라죠. 다른 기업이 아니라 왜 테슬라냐는 건데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하시든 간에 저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업이든. 근데 사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고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비전, 목표를 스테이트먼트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한 문장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 그 다음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 하나가 다른 자동차 기업이랑 비교하거든요. 벤츠, 토요타, 그쵸. 폭스바겐, 현대 기아 차들과 비교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차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자동차 기업이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일단 접어두고 테슬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딱 보면 알아요. 테슬라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테슬라 홈페이지를 가면 그냥 볼 수 있어요. Tesla's mission is to accelerate the world's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영어로 그냥 씹으려 봤는데 이 영어를 뭐 해석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영어에 저희가 있을 법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네요. 카가 없어요. 차도 없네요. 오토모빌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션은 자동차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종 목적은.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가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을 가속시키는 게 테슬라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진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테슬라 스스로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질 않아요.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슬라 비즈니스 모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결코 자동차 기업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자동차를 팔긴 하지만, 그쵸. 만들고 팔기는 하지만 테슬라가 주장하는 테슬라의 아이덴티티는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리고 테슬라를 에너지 기업으로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닷컴 버블이 생기기 전에 2000년 닷컴 버블이 생기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시가총액 1위를 했던 기업이 있어요. 네, 엑손모빌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손모빌이 무슨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당연히 미국에 계셨으니까. 석유. 네, 석유 회사, 에너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치를 높게 부여받는 거죠. 언제나 에너지는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단순한 에너지 회사가 아니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엑슨모빌은 에너지를 생산만 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로 봐도 돼요. 이제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쓸 거거든요. 그 실제로 이번에 뭐 텍사스에서 저번에 뭐 겨울에 정전 나고 그랬을 때도 네네. 이제 테슬라 차량이나 테슬라가 갖고 있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단전이 생겼을 때, 네. 블랙아웃 생겼을 때 그때 버텼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결국에 자동차를 에너지의 운반원, 에너지 이동원으로서 이용하는 것뿐이고 생산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테슬라는 일단은 에너지 회사라고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테슬라는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예요. 그렇죠? 반도체 직접 설계하잖아요.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거 직접 설계하고 도주 슈퍼컴퓨터 직접 설계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AI 회사인데 어떤 AI 회사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AI 소프트웨어를 뿌려서 테스트를 하는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특별한 기준 없이 사람 확인 안 하고 제한적인 게 아니라 좀 오픈 베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에서 리얼타임으로 쓰는 AI고요. 근데 이 AI는 이제 차량에 FSD 베타를 이야기하는 FSD 베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엄청나게 비싸게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1억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 넘었죠. 1000만 원이 FSD 사려면 1000만 원 넘게 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니까 FSD를 사겠다 그러면 그냥 락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소프트웨어는 그냥 락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원래 그냥 그 FSD가 구동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다 갖고 나와요. 그쵸. 네, 그냥 그거를 그냥 락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피스 예전에 CD 사면 아시겠지만 CD에 그 모든 수십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CD키를 어떤 걸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4개만 풀어주고 6개만 풀어주고 10개만 풀어주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지금 보험을 현재 판매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회사예요.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저장하는 에너지 회사, ESS 만드는 에너지 스토리지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 회사. 정말 수십 개의 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원래는 테슬라는 그냥 혼자 다 해먹고 있는 거죠. 이거 혼자 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수직 계열화라 그러는데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vertical integration이 제일 잘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고 투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걸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비싼 게 맞아요. 제 생각도.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특히 저처럼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 자동차를 생산하긴 하지만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뭐 네. 나중에 이제 뭐 보링 컴퍼니랑 뉴럴링크나 뭐 스페이스X랑 연계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지만 에너지 회사, 반도체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금융 회사, 이렇게 에너지 생산 회사, 이런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종합 에너지 에코시스템을 다 총괄할 수 있는 회사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가치 측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예.